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일이 삶의 신입니다. 예비공무원 가이드, 공무원 대학 진학. 자, 이번 편은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 공무원이 되신 분들 얘기예요. 되신 분들 얘기고 공무원 임용유예는 말씀을 드렸죠. 이미 대학을 다니시던 분들은 대학을 졸업하실 수 있는 임용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임용유예 제도 편을 보시고요. 자, 공무원이 됐는데 고졸 출신이에요. 자,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학력 컴플렉스란 게 있습니다. 남들 다 대학교 나왔는데 나는 왜 못 나왔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제 생각에는요. 그냥 다니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어디 대학 나왔어? 대학 안 나왔는데요? 하면 끝나요. 아, 좀 반항적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 저는 고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쟨 고졸 바보 이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모든 게 좀 정상화되는 거. 그동안은 비정상이었죠. 왜? 너도 나도 대학을 나와버렸어요. 60% 이상이 대졸 출신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뭐예요? 다들 공무원 준비합니다. 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시발점이 잘못됐습니다. 너도 나도 공무원 열풍에는 대학이 기능을 못해서 그래요. 네, 대학을 안 가도 될 사람들이 다 같이 대학을 가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취직이 안 돼요. 취직 됩니다. 취직을 안 하는 거죠.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취직을 안 하는 겁니다. 20대 때 취직이 안 돼요는 거짓말이에요. 일할 때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게 조건이 안 좋고 뭐는 싫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되게 배부른 소리 하죠.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해서 뭐 무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제 나이쯤 되면요. 없습니다. 그냥 학력이 있다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 치고 공무원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공무원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갈 수 없다는 것 뿐이에요. 학교를 갈 수가 없죠. 왜? 근무해야 돼, 근무. 근무 시간에 학교를 갈 수 있나요? 그런 배려를 해줘요?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야간대학교. 많이 없죠, 요즘 야간대학교 자체가. 왜 없어요? 사이버 대학 같은 걸로 다 대체가 됐어요. 그렇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근무지랑 가까운 곳이어야 금방 가죠. 밥도 못 먹고 사실은 가서 수업을 몇 시간씩 들어야 돼요. 고난의 행군이죠. 자, 일찍 공무원이 되셨다는 장점도 있지만 남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지냈던 시간만큼 어쨌든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간을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없이 그냥 거저먹는 건 없어요. 네. 놀고 대학생이란 말이 있죠. 대학교 다닐 때 논다. 저도 한참 놀았어요. 네. 그것도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에요. 네. 굉장히 속도 아프고 그래요. 이러면 또 우르르르 일어서서 저 나쁜 놈 이러면서 욕할 게 막 들리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시간이란 게 필요하고요. 비용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걸 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주진 않아요. 자,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간대학 1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이 있어요. 그런데 고졸로 바로 들어가시면 그 부분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국가지금 연가를 사용하고 모자란 거는 특별휴가까지 줍니다. 특별휴가편에서 이걸 빼먹었는데요. 국가직은 줍니다. 네, 지방직은 그걸 정확히 준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자, 물론 이제 국가직은 방송통신대학교를 가서 학력 컴플렉스를 버려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있기는. 자, 이것도 아마 지방직의 일부는 조례로 돼 있을 것 같아요. 휴가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가라고. 자기 연가를 다 써야 돼요. 쓰지 않고는 안 줍니다. 자,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독학사라고 하는 거 있죠?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로 딸 수 있는 거. 사실 학점은행제는 실제 시험 보러 가지 않아요. 네, 시험 보러 가는 게 출석 수업 자체가 없죠. 없으니까 사실 편하거든요. 집에서 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면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꼭 대학 학위가 필요하냐의 문제에 먼저 다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공무원이란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는 대학이란 거가 작용을 안 해요. 자기 과들이 다 전부 전공하고 다르게 행정직렬로 다 왔기 때문에 뭐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뭐 그게 작용을 한다? 그냥 뭐 술 마실 때 너 어느 대학 나왔어? 그래서 인맥 찾을 때 밖에 없어요. 제가 막상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대학 나왔어? 물론 회사들은 대학 졸업생 이상을 뽑기 때문에 제가 다닐 땐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대학 나왔어? 꼭 물어보고 뭐 이력서도 뽑을 때 적당한 대학을 뽑아요. 또 네, 큰 회사 같으면 좋은 대학을 뽑겠죠. 네,
제가 다니던 데는 중소기업들이라 중소기업들은 또 적당한 대학을 뽑습니다. 너무 좋은 데서 오면 안 뽑아요. 왜? 그 사람 능력을 보상해 줄 만큼의 금액을 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적당한 대학교를 선정해서 요 정도면 요 정도 연봉을 받고 다닐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서열화되고 등급화돼 있다는 게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쁠 때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이유가 아니면 공무원이 굳이 뭐 대학교를 어디 나와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뭐 고등학생들 특히 뭐 행정학과를 꼭 가야 되겠다. 왜요? 일반 행정은 시험 볼 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제가 행정학과 정확히 뭘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만 하는 게 일반 행정은 아니에요. 차라리 돈에 관련된 회계과나 세무과나 이런 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 숫자에 빠르니까. 예산을 보통 집행을 많이 하거든요. 예산 집행은 그걸 계산하고 어느 정도 썼다 영수증도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예, 그런 쪽이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고요. 또 외국인이 많은 지역 같으면 또 외국어가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베트남어를 잘한다거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뭐 행정학과 나와야 행정공무원이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행정학과 나오면 나중에 혹시나 공무원 안 되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근데 사실 또 거꾸로 또 얘기를 하면요. 어딜 나와도 갈 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인맥, 끝맥, 학력, 뭐 스펙 이런 거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도 전공은 다른 걸 했는데 결국 일하는 데는 인터넷 쪽으로 일했어요. 재능이 있으면 된다. 나 재능 있는 사람인가 봐. 재능이 있으면 취직이 됐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1세대라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 전공보다는 그쪽이 더 발달해 있었죠. 대학을 다닐 필요가 사실 없었는데 계속 다녔죠. 졸업장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딱 하나 장점은 대학을 다녀서 장점은 무슨 자격증 딸 때 대학교 이상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혜택 보지 다른 데 혜택 본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많이 눈을 낮춰가지고 공장에 가면요. 대학 나온 사람 왔네 이러면서 오히려 저걸 합니다. 배척을 해요. 아유, 전 대학 나온 놈이야 이러면서. 자, 이런 경우도 생겨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공무원이 만약 되셨다 그러면 자, 공무원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네, 더 많은 걸 알고 더 자세히 알고 더 어떤 그쪽으로 발전을 해보겠다 그러면 대학 진학이 좋은데 그냥 단순히 나는 학벌이 필요해 그러면 학점은행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대졸하고는 같은 학위를 주니까요. 그냥 학점은행 땄습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쟤는 학점은행이라 이러진 못해요. 그것도 만만치 않게 어렵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리고 휴직을 하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중에 일부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대학교 안에 개설된 과정을 가는 거죠. 대학교 안에 개설된 과정을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디 있다라는 게 외부로 알려지지가 않아서 내부 통신망에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디 대학에서 모집을 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라 뭐 이런 게 오는 것 같은데 외부에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과가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2년 안에 이렇게 졸업을 하게 돼 있고 학위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수료를 주는지 학위를 보통 수료를 주겠죠. 2년 정도니까 수료를 주고 이런 방식이지 내가 다니던 학교를 휴직하고 다시 다닌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극소수. 어떤 부서에서는 가능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다음 자기개발 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개발 휴직. 5년 이상을 다니면 1년 정도 쉬게 해줘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걸로 휴직을 해주는데 그때 나머지 학기를 듣고 졸업을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5년 동안 휴학을 하면 퇴학이 될 텐데요, 보통.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대학에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알면 좋은데 대학마다 다르고 제가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뭘 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알아봤으면 좋겠지만요. 보통 시험 없이 붙는 재입학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 근데 보통은 대학교 한 학기 정도 남으면 한 학기나 1년 정도 남으면 취업계도 가능하고요. 제 다닐 때는 그랬어요. 저 다닐 때는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와서 시험 보고 레포트 내고 하라 그래요. 그럼 시험 보고 레포트 내고 출석만 좀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 출석 인정해줬거든요. 예전에는. 예전 얘기예요. 또 제 학력에 의심을 갖지 말아요. 제발. 그땐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취업계란 게 엄연히 있어요. 또 취업계 내면 해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네. 대신 학점 많이 안 나와요. 자, 학점은 안 나와도 졸업은 되겠죠. 네, 졸업만 되면 되잖아요. 이미 좋은 직장 얻었는데 굳이 뭐 학점 좋은 거 나오면 또 뭐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다.
자, 2번 판은 약간 썰판입니다. 그래서 썰편이에요. 판이 아니라 썰편이라서 패스하시고 싶으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더라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걸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 야, 쟤 또 이상한 얘기한다 이러지 말고 좀 아량으로 해주고 제가 이런 썰들을 좀 많이 듣거든요. 아무래도 지식인 활동을 하니까 많이 듣는데 그 결정적으로 그분들이 답변을 해주고 나면 알아보겠습니다 하고서는 안 알아봐요. 안 알려줘요. 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에다가 제가 틀린 말 한 것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고치죠. 고치고 나중에 지식인 활동할 때 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구독 눌러주셔야 되겠죠? 감사합니다.